김씨 가문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60세의 조용한 억만장자 전구진은 서재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생각에 잠겨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우아한 자태와 꿰뚫는 듯한 눈빛을 물려받은 28세의 유일한 아들 민석의 모습에 멈췄습니다. 전구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좋아하는 위스키를 한 잔 따랐습니다. 일주일 전 민석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혼한다고 말이죠. 미래의 신부 박소연은 25세의 유명 모델이자 인플루언서로 짧은 만남 끝에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석은 눈을 반짝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연 씨를 만나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하지만 전구진은 아들의 열정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겉모습 너머의 사람을 판단하는 법을 배웠기에 민석이 묘사하는 소연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정말 아들에게 어울리는 여자일까요? 아니면 김씨 가문의 이름과 재산에 관심 있는 또 다른 골드디거일 뿐일까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전구진은 위험하지만 효과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식적인 소개 전에 소연을 만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사업가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노동자로 말이죠. 그래야만 미래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충실한 집사의 도움을 받아 전구진은 시청 청소부 유니폼을 구했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흰 머리를 칙칙한 회사액으로 염색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거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아한 억만장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친 듯하고 초라한 모습의 평범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소연과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었습니다. 전구진은 소연의 SNS를 통해 그녀가 자주 가는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을 알아냈습니다.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소연이 다음 날 예약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날 밤 저택의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전구진은 자신의 계획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아들의 판단을 믿는 게 더 나을까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그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석뿐만 아니라 김씨 가문의 유산을 위해서도 말이죠. 도시 반대편의 바다가 보이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박소연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거울 앞에서 꼼꼼히 나이트크림을 바르며 내일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아침 화보 촬영, 점심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쇼핑 인생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눈은 손가락에 눈부신 약혼 반지에 머물렀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곧 김민석의 아내가 될 것이고 부와 명성에 대한 모든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석은 잘생기고 친절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정말로 사로잡은 건 김씨 가문의 사업 제국이었습니다.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거야. 소연은 침대에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할지, 평범한 점심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전구진은 긴장과 결의가 뒤섞인 채 깨어났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조심스럽게 입고 거울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덥수룩한 수염, 얼굴에 지친 표정을 한 그를 알아볼 사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나리 집사가 저택의 뒷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전구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이 상황을 위해 빌린 낡은 자동차에 올랐습니다. 평소 그가 타던 고급 벤틀리는 새로운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을 테니까요.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전구진은 머릿속으로 계획을 되새겼습니다. 소연이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레스토랑에 들어가 일자리를 찾는 척할 것입니다. 그녀의 진정한 성격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정각 1시 30분, 전구진은 작은 성이라는 레스토랑 앞에 주차했습니다. 우아한 창문을 통해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소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디자이너 원피스를 입고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큰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전구진은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지배인이 그를 경멸의 눈초리로 보았지만 쫓아내기 전에 전구진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주방장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배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명백히 귀찮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고급 식당입니다. 길거리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즉시 나가주십시오. 전구진은 소연이 휴대폰에서 눈을 들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였습니다. 제발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기회만 주십시오.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지배인이 경비를 부르려는 찰나 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녀가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배인은 그녀 쪽으로 돌아섰고 명백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박소연님, 이 신사부는 곧 가실 겁니다. 소연은 전구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호기심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일자리를 찾고 계신 건가요? 그녀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전구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가씨 몇 달째 실직 상태고 부양할 가족이 있습니다. 잠시 동정심이 소연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듯했지만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고 조롱하는 듯한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습니다. 이런 곳에서 당신 같은 사람을 고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경멸조로 말했습니다. 자신을 보세요. 당신의 모습은 형편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미지가 전부라는 걸 모르세요. 전구진은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소연의 말은 가슴 깊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저 정직하게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은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직? 얼마나 구시대적인 개념인가요? 들어보세요. 아저씨,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체면 차리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대신 당신 수준에 맞는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길거리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항상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지배인과 가까이 있던 손님들이 소연의 잔인한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구진은 핏대가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경멸스러운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조언 감사합니다, 아가씨. 전구진이 위엄을 지키며 말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 전구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진정하려 노력했습니다. 계획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박소연은 자신의 진면목을 보였고 그것은 전구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구진은 민석에게 발견한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믿어줄까요?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방해한다고 생각할까요? 전구진이 몰랐던 것은 운명이 더 큰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만남은 민석과 소연의 사랑뿐만 아니라 김씨 가문 전체의 가치관과 원칙을 시험할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이후 며칠은 전구진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을 명백히 그에 걸맞지 않은 여자로부터 보호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민석을 영원히 멀어지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한편 다가오는 폭풍을 전혀 모른 채 민석과 소연은 결혼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젊은 김민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에 빠져 있었고 약혼녀의 아름다움과 겉으로 보이는 매력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민석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안 소연은 김씨 저택을 깜짝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곧 자신의 새 집이 될 곳에 익숙해지고 싶었고 덤으로 하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습니다. 웅장한 저택에 도착한 소연은 집사의 안내를 받아 메인 홀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호화로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품 예술 작품들, 골동품 가구들, 크리스탈 샹들리에 모든 것이 부와 권력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박소연님, 음료 한 잔 드릴까요? 집사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소연은 겸손한 척 미소 지었습니다. 아, 제발 그냥 소연이라고 불러주세요. 곧 가족이 될 텐데요. 그리고 네, 아이스티 한 잔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집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고 소연은 홀로 남아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을 돌아다니며 모든 세부 사항을 감상하고 각 물건의 가치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거의 숨기지 못할 정도의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그때 전구진이 홀로 들어섰고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놀랐습니다. 소연은 그의 발소리를 듣고 돌아섰고 순간 그를 알아본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짧은 순간이어서
전구진은 상상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회장님, 소연이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구진은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며 젊은 여성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나도 반갑네. 소연 양 민석이 자네에 대해 많이 얘기했어. 좋은 말씀만 하셨길 바랍니다. 소연이 눈을 깜빡이며 코케트리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전구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소연의 모든 제스처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내 아들은 자네에게 완전히 반해 있더군. 소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를 사랑해요, 김 회장님. 민석 씨는 제 꿈의 남자예요. 전구진은 소연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벼운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 양, 나는 항상 사람의 성품은 그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불우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난다고 믿어왔네. 순간 소연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아, 물론이죠. 그녀가 미소를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자신이 참여했다는 자선 활동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구진은 주의 깊게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이야기에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소연이 말하는 동안 전구진은 그녀가 레스토랑에서 청소부를 대했던 잔인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 사이의 괴리는 엄청났습니다. 갑자기 집사가 소연의 아이스티를 들고 홀로 들어왔습니다. 그를 보자 소연은 자선에 대한 연설을 중단하고 거만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 드디어요. 제가 직접 주방에 가서 가져와야 할 줄 알았네요. 집사는 무표정하게 음료를 건넸고 전구진은 이 장면을 거의 숨기지 못할 정도의 혐오감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소연 양, 집사가 물러난 후 전구진이 말을 걸었습니다. 정직한 노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모든 직업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 질문은 소연을 당황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그렇겠죠. 그녀가 약간 불편한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더 품이 있는 직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구진은 인내심이 바닥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소연과 정면으로 대립하려던 참이었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아버지, 소연? 민석이 홀로 들어서며 놀란 듯이 외쳤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기쁜 듯 했습니다. 와, 이런 놀라운 일이 벌써 서로 알아가고 계시네요. 소연은 우아하게 일어나 민석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여보, 아버님께 깜짝 방문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일과 자선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정말 좋아요. 민석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전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연이 마음에 드시죠? 아버지가 그녀를 좋아하실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전구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소연은 정말 독특하구나. 그가 말을 신중히 골랐습니다. 민석은 공기 중의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날 밤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외식하는 게 어떨까요? 시내에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보는 건 어때요? 좋아요, 여보. 소연이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이 옷차림으로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곳에 갈 수 없잖아요. 전구진은 소연이 입고 있는 비싼 디자이너 드레스를 보며 비꼬는 말을 참아야 했습니다. 대신 그는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지, 그렇지 않나, 소연 양? 소연은 그의 어조를 알아챘지만 완벽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렇죠, 김 회장님. 제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원하는 직업에 맞춰 옷을 입어라. 현재 하는 일에 맞춰 입지 말고. 흥미로운 철학이군. 전구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디자이너 옷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 자네 할머니는 뭐라고 생각하실까? 불편한 침묵이 방에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은 긴장감을 느끼고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8시에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걸로 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전구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방해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연은 민석의 뺨에 키스하고 전구진에게 정중한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민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소연에게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 보이던데요.
전구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게 발견한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연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게 좋을까요? 아들아,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너는 정말로 소연을 알고 있나? 그녀와 가치관과 인생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확신하나? 민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 소연은 정말 훌륭해요. 친절하고 똑똑하고 재미있어요. 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전구진은 아직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저 네가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아들아, 결혼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니까. 알아요, 아버지. 민석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소연이 제게 완벽한 여자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민석이 저녁 식사를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올라가는 동안 전구진은 홀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통제하고 의심 많은 아버지로 보이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는 전구진에게 인내심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소연이 모든 매력을 발산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석의 농담에 웃고 예술과 문화에 대해 지적인 코멘트를 하는 모습을 말이죠. 하지만 그는 또한 그녀가 레스토랑 직원들을 거의 숨기지 못할 정도의 경멸로 대하는 것도 눈치챘습니다. 사치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이 어떻게 빛나는지, 전구진이 더 깊은 주제로 대화를 이끌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화제를 돌리는지도 말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전구진은 행동해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는 아들이 단지 자신의 돈과 사회적 지위에만 관심 있는 여자와 결혼하는 실수를 저지르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민석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연이 결혼식 세부 사항에 대해 떠들어대는 동안 전구진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김씨 저택에서 자선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목적을 위해 기금을 모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소연을 다시 한번 시험해볼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어쩌면 민석이 그녀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전구진이 모르는 사실은 소연도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레스토랑의 청소부가 전구진이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억만장자가 왜 변장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씨 가문의 재산과 그녀 사이에 어떤 것도 방해가 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 평화롭게 잠든 사이 소연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구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김씨 가문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셋 모두 운명이 몇 가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장 깊은 가치관까지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몇 주는 준비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전구진은 김씨 저택에서 대규모 자선 갈라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도시의 빈곤 지역에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를 짓기 위한 기금 모금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행사는 소연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시험대였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의 계획에 감동받아 행사 준비에 열정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연은 이 행사를 자신이 빛나고 상류 사회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로 보았습니다. 갈라 행사의 밤이 되었습니다. 김씨 저택은 우아한 꽃 장식과 은은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손님들이 최고의 정장 차림으로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민석의 팔에 매달려 등장했고 모두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드는 화려한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부신 미소와 우아한 자태는 순식간에 그녀를 주목의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전구진은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기대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이 그의 가족의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기 칵테일 시간 동안 손님들이 즐기고 있을 때 전구진은 소연과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소연아, 그가 계산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니? 소연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아버님, 영광이에요. 정우진은 소연을 방금 도착한 손님 그룹으로 안내했습니다. 소연의 놀라움을 자아내며 그들은 그녀가 예상했던 억만장자들과 유명 인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소박한 옷차림의 평범한 사람들 그룹이었고 그들은 호화로운 환경에서 명백히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오늘 밤에 진정한 주빈들을 소개하지, 전구진이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커뮤니티 센터를 지을 동네의 대표자들이야. 소연의 미소가 순간 흔들렸지만 그녀는 빠르게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아, 정말 흥미롭네요. 그녀가 당황을 숨기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전구진은 소연이 손님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몸짓 언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녀의 미소가 어떻게 억지스러워지는지, 그리고 그녀가 대화를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전구진은 계속해서 소연에게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자선단체 봉사자들, 사회복지사들, 심지어 그가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초대한 저택의 관리 직원들까지 말입니다. 민석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바빠서 약혼녀의 불편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구진은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연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노동자와 악수한 후 손수건으로 손을 몰래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덜 부유한 손님들이 모여있는 구역을 피하고 참석한 소수의 유명 인사들과 어울리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밤의 절반쯤 지났을 때 전구진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메인 홀에 설치된 작은 무대로 올라가 모두의 주목을 요청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그가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갈라의 목적은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를 위한 기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우리가 모두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첫 줄에 서 있는 민석 옆에 소연을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오늘 밤 모금된 기금의 절반을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각자가 센터가 건설될 동네에서 하루 동안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놀라움과 승인의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석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반면 소연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소연아, 사랑하는 며느리, 전구진이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미래 일원으로서 이 계획에 첫 번째로 동참하고 싶지 않나? 모든 눈이 소연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안을 거절하면 이기적이고 피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이고 받아들이면 자신이 비하한다고 여기는 경험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저 물론이죠. 그녀가 마침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귀한 목적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석은 그녀의 명백한 관대함에 감동받아 그녀를 껴안았지만 전구진은 소연의 눈에 서린 공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함정이 닫혔습니다. 갈라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소연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혼자가 되자 그녀는 거울을 보며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소연이 몰랐던 것은 그녀의 반응이 또 다른 사람의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김씨 저택의 오랜 가정부 장인숙은 모든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수십 년간 일해온 그녀는 민석의 약혼녀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 자신만의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구진은 행사에 초대된 가족 변호사와 은밀히 만났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까? 전구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 회장님.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구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곧 내릴 결정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가 하려는 일이 아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일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운명이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반전은 김씨 가문의 근간을 흔들고 모든 관련자의 사랑, 충성심, 가치관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선, 갈라 다음 날 아침 회색빛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가올 감정의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김씨, 저택에서 전구진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결의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곧 취할 행동들이 아들의 인생 행로를 바꿀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서재에서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들을 검토하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인숙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급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 죄송하지만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인숙이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전구진은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장인숙은 명백히 긴장한 채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갈라 행사 때 박소연 씨와 제가 모르는 남자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원에 있었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장인숙은 들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연은 김씨 가문을 속이려는 정교한 계획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눈 남자는 그녀의 진짜 연인으로 패션 사진작가로 위장한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둘은 몇 달 전 민석과의 우연한 만남을 계획했고 김씨 가문의 재산에 접근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전구진은 공포와 역설적이게도 안도감이 뒤섞인 채로 들었습니다. 그의 의심은 옳았지만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확실합니까, 장인숙 씨? 전구진이 여전히 이 정보를 처리하며 물었습니다. 장인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심지어 그들이 회사 계좌에 접근하고 나면 어떻게 회장님과 민석 씨를 제거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전구진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빨리 행동해야 했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소연이 그들의 계획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장인숙 씨, 당신의 충성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절대 비밀로 유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할 일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소연은 또 하루를 완벽한 약혼 여인 척하며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은 그녀의 관점에서 재앙이었습니다. 전구진의 자원봉사 제안은 그녀의 자선적인 여성이라는 가면을 벗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던 중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진짜 연인이자 공범인 정연이었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어, 자기야? 정연이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회장과 문제 있어? 소연은 좌절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노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영리해. 어젯밤에 자선 갈라를 열고 날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약속해야 했다고. 믿을 수 있어? 정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소연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곧 김 씨의 모든 재산에 접근할 수 있을 거고 우리는 사라질 수 있어. 알아, 소연이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구진의 눈빛에 뭔가 있어. 마치 그가 뭔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피해 망상하지 마. 정연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넌 지금까지 완벽하게 해냈어. 민석은 내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잖아. 전화를 끊은 후 소연은 거울을 보며 최고의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실수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모든 것을 얻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한편 김씨 저택에서 전구진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장인숙과 개인 보안팀의 도움을 받아 그는 소연과 정연의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정연을 미행하고 그의 행적을 문서화하도록 했습니다. 민석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행복의 구름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소연에게 침대에서 아침 식사를 대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소연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한 쟁반을 들고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깜짝 선물이야, 자기야. 그가 방에 들어서며 외쳤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라 재빨리 전화기를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민서가 이런 멋진 선물이라니. 그녀가 빠르게 최고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는 동안 민석은 소연에게서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자기야.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어 보여. 소연은 그를 안심시키려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아버님이 제안하신 자원봉사 때문에 조금 긴장돼요. 그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민석은 애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이런 일을 하기로 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얼마나 관대하고 연민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야. 민석의 말은 소연의 양심을 찌르는 비수 같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빠르게 그런 생각들을 밀어냈습니다. 이제 물러설 때는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전구진은 자신의 서재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는 변호사, 보안 책임자, 그리고 장인숙이었습니다. 그는 소연과 정현에 대해 수집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전화 통화 녹음과 의심스러운 은행 거래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구진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내 아들이 고통받겠지만 그를 보호하고 우리 가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 회장님, 언제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전구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해가 지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내일,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행동할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운명이 또 다른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과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소연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오래전에 뒤에 남겨두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아, 나야, 동현이. 소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의 오빠, 수년간 만나지 못했던 유일한 가족이자 그녀의 진정한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녀가 쌓아올린 정교한 거짓말의 성이 무너질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동현아,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널 봐야겠어. 동현이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일이야. 엄마에 관한 거야. 소연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충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지와는 달리 진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남자 말입니다. 전화를 끊으며 소연은 자신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그녀가 내릴 결정들은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관련된 사람들 중 누구도 다음 날의 사건들이 그들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들이 밝혀지고 충성심이 시험받을 것이며 사랑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의문시될 것입니다. 도시의 평온한 아침이 밝았지만 이는 기만적인 고요함이었습니다. 김 씨 저택에서 전구진은 일찍 잠에서 깼고 그의 마음은 곧 실행에 옮길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의 결과가 특히 민석에게 고통스러울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아들과 그의 유산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편 소연의 아파트에서는 그녀만의 내적 위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빠 동현의 전화는 그녀를 밤새 뒤척이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와 마주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획을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이 사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소연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민석은 다가오는 폭풍우를 전혀 모른 채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연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커뮤니티 센터가 지어질 동네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소연이 그들의 관대함이 불우한 사람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침 중반
세 사람은 김씨 저택에서 만났습니다. 전구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유지하며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민서가 소연아 만나서 반가워. 그가 눈까지 가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날을 위해 준비됐나? 소연은 명백히 긴장한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열정적으로 그들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센터가 지어질 동네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소연이 우리 프로젝트가 미칠 영향을 직접 볼 수 있게요. 전구진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장인숙과 의미 있는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였습니다. 가기 전에 전구진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내 서재로 가자꾸나. 서재에 들어선 후 전구진은 문을 잠갔습니다. 소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발견한 걸까요? 민서가 소연아, 전구진이 심각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할 말이 우리 삶을 영원히 바꿀 거다. 그 순간 소연의 전화기가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연은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전구진은 계속했습니다. 소연에 대해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 관계와 내 아들과의 결혼 계획을 끝내게 될 무언가를. 혼란스럽고 놀란 민석은 아버지와 약혼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무슨 계획이요? 전구진은 책상에서 폴더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연과 정현의 사진들, 은행 기록들, 전화 통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말한 사람이 아니다. 아들아, 그녀와 그녀의 공범 정현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려 계획했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어. 소연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민석 씨, 들으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건 모두 오해예요. 하지만 민석은 증거를 공포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소연 씨?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소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서재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동현이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을 따라 저택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소연아, 동현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 엄마가 위독하셔. 방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민석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소연을 바라보았고, 전구진은 예상치 못한 침입에 놀라 경비를 부르고 있었으며, 소연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 갇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소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길 원한 적 없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방에서 뛰쳐나갔고 동현이 그 뒤를 쫓았습니다. 망연자실한 민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전구진은 아들의 눈에 서린 고통을 보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알아, 고통스럽겠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 한편 소연과 동현은 도시의 거리를 달려 어머니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달리는 동안 소연은 자신의 거짓말과 기만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현아,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난 모든 걸 망쳤어. 무고한 사람들을 상처 입혔어. 어떻게 이렇게 멀리 왔지? 동현은 달리면서도 대답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소연아, 옳은 일을 하기엔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잖아. 진정한 성품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드러난다고. 그 말이 소연의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그들이 병원에 들어서는 동안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과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저지른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까요? 한편 김씨 저택에서 민석은 방금 알게 된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한 가지 의문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소연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정말 모두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 진실된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전구진은 아들의 눈에 서린 고뇌를 보며 자신의 계획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민석과 소연 사이의 싹튼 감정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일까요? 하루가 지나갈수록 모든 관련자들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그들이 내릴 결정은 단순히 그들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사랑, 용서,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운명이 마지막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신과 서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바꿀 계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진실이었고, 가족, 사랑, 충성심의 의미를 재정의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성 라파엘 병원은 소연과 동현이 응급실 문을 통해 뛰어들었을 때 분주한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그들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박미영을 찾고 있습니다. 동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자녀입니다. 간호사는 컴퓨터에 빠르게 입력했습니다. 3세 모호실 3층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소연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 그녀가 짜낸 모든 거짓말이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여러 기계에 연결된 창백한 미영의 모습이 소연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녀가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속삭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너무 죄송해요. 두 형제의 놀라움 속에 미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자식들을 보자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 아이들,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 줄 알았어. 죄책감과 후회에 압도된 소연이 어머니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은 약하게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에 늦은 때는 없단다. 내 사랑, 진정한 용기는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데 있어. 이 말은 소연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이 쓰고 있던 가면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고, 그 아래에는 두렵고 길 잃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편 김씨, 저택에서 민석은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처리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책상 위에 흩어진 사진들과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의 기만을 보여주는 모든 이미지, 모든 증거가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전구진은 걱정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이렇게 잔인하게 폭로한 것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그가 민석에게 다가가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 알아. 하지만 민석은 손을 들어 아버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지금은 변명하지 마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순간 장인숙이 급히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김 회장님, 긴급한 전화가 와 있습니다. 성 라파엘 병원에서 왔어요. 전구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병원이라고? 무슨 일이지? 장인숙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박미영 씨에 관한 건데요. 소연 씨의 어머니요, 회장님이 그녀의 응급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답니다. 이 폭로는 방 안에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았습니다. 민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구진은 눈에 띄게 동요하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짧은 대화 후 그는 전화를 끊고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 모든 주름에 죄책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서가 내게 고백할 게 있다. 전구진이 말했습니다. 수년간 비밀로 간직해온 것이야. 병원에서 소연과 동현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마지막 힘을 모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알려줘야 할 게 있어. 너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거야. 소연과 동현은 어머니의 말을 듣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다음 말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아, 미영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네, 진짜 아버지는 김정우야. 이 폭로의 충격이 소연을 뼛속까지 흔들었습니다. 갑자기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구진의 이상한 눈빛들, 그녀가 민석을 만나기도 전에 그가 그녀에 대해 보였던 관심,
김씨 저택에 처음 들어섰을 때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 하지만 어떻게 소연은 겨우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금지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결정들과 희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25년 전 김씨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전구진과 사랑에 빠졌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널 보호하고 싶었어.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지. 하지만 이제 보니 내 침묵이 더 많은 고통을 낳았구나. 소연은 이 폭로에 압도되어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자신의 삶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함께 그녀는 자신이 하마터면 저지를 뻔했던 일의 규모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김씨 가문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복 동생과 결혼할 뻔했던 것입니다. 김씨 저택에서 전구진은 자신의 버전의 이야기를 충격에 빠진 민석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전구진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소연이 내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어. 그녀를 알고 싶었지. 하지만 너희 둘이 사랑에 빠졌을 때 상황이 복잡해졌어.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제 여동생이었고 아버지는 그걸 알고 계셨다고요? 전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고 너희를 갈라놓으려고 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소연의 계획을 폭로하면 네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서 멀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상황이 이렇게 멀리 갈 줄은 몰랐어. 무거운 침묵이 방을 채웠습니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민석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반된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를 봐야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병원에서 소연은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구진에 대해 느꼈던 증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 민석에 대해 느꼈던 혼란스러운 사랑,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녀가 미영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미영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이야 내 아가,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제나 진실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란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고 전구진과 민석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통, 혼란, 후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실한 답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다섯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비밀과 거짓말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적인 혼란 속에서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용서의 가능성, 이해의 가능성,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말입니다. 미영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며 약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예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과 정직에 기반한 미래를 만들 때입니다. 그렇게 그 작은 병실에서 기계의 지속적인 삑삑 소리에 둘러싸인 채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된 비밀들이 밝혀졌고 눈물이 흘렀으며 용서가 주어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소연은 전구진과 민석을 바라보며 자신의 일부, 항상 불완전했던 부분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었으며 과거에서 도망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딸이었고 여동생이었으며 자신을 구원하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민석은 한편으로 복잡한 감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소연에 대해 느꼈던 사랑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하지만 똑같이 깊은 것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결혼을 꿈꾸던 여자가 아니라 그가 알지 못했던 여동생이었습니다. 전구진은 과거의 결정들이 가져온 결과와 마주하며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미영, 한 번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자녀, 그 금지된 사랑의 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창문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황금빛 석양이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박 씨 가족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 구원으로 가득 찬 미래였습니다. 미영은 얼굴에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소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을 하나로 모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과 상실 속에서 희망이 태어났습니다. 진실과 사랑, 상호 이해에 기반한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말입니다. 소연은 전구진과 민석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순 없어요. 하지만 정직과 사랑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어요. 기회를 주신다면 김씨 가의 일원이 되기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전구진과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겠지만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항상 되었어야 했던 가족으로 말입니다. 병원을 나서며 밤하늘이 유성으로 밝아졌습니다. 소연은 어머니가 들려주곤 했던 오래된 미신을 떠올리며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힘,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진실을 나침반 삼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김정우 박 가족은 불확실하지만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은 이제 혈연보다 더 강한 유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유대로 말입니다.